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김은지입니다. UAM 배차 및 경로 배정 모델링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지상교통 혼잡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교통이 등장하였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eVTOL, 즉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하며 2차원의 교통체계를 3차원으로 확장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도심 항공교통이 기존 항공교통 체계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택시라고도 부르죠. 이 온디맨드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술들 중 차량을 배정하고 노선을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택시나 배달업, DRT라고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문제는 Dire Ride라는 최적화 문제로 알려져 있고 모델링되고 있는데요. 이를 항공교통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면 Dire Flight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Dire Ride Problem은 널리 알려진 최적화 문제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식화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출도착지로 기능하는 D팟을 기종점으로 가지고 있고 각각의 수요에 대해 픽업과 딜리버리 지점을 노드로 표현합니다. 이 각 노드에는 수요량과 서비스 시간, 그리고 출도착 제한 시간 등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찾는 것이 Dire Ride Problem입니다. 이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목적 혹은 제약은 요청, 다시 말해 어떤 수요의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차량의 용량이나 시간 제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혹은 요청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목적을 이제 달성해야 한다거나 대기 시간이나 회차율 같은 것을 그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UAM에 적용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 UAM은 버티포트라는 인프라를 기점 그리고 종점으로 하여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발 버티포트에서 도착 버티포트로 갈 수 있는 사전 조건 혹은 전제는 바로 이 버티포트에 어떤 빈자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빈자리가 없다면 도착 버티포트로 갈 수가 없죠. 즉, 아까의 차량이 UAM이 된다면 동일하게 D팟도 같고 수요도 동일하고 경로도 이 픽업과 딜리버리 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지점이 바로 여기서는 버티포트가 되고 이 버티포트에는 수용량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 픽업 지점에 해당하는 버티포트에 수용량이 특정 시간에 다 차 있는 경우라면 특정 시간 동안에는 해당 경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수학식에도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어쩌면 항공교통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상교통의 경우 이 픽업 혹은 딜리버리 지점의 수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노드 자체에 수용량을 두는 수학식으로 이를 표현해야 하지만 이처럼 노드 자체에 수용량 제약이 존재하도록 수식을 구성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픽업 그리고 딜리버리 노드가 일반적으로 수요 요청에 매칭되게 하나씩 생성을 하다 보니 지점이나 혹은 특정 인프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노드들은 어쩌면 요청 자체를 형상화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2008년에 에스피노자 외 4명이 초경량 제트기를 온디맨드로 운용하는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배차 및 경로 배정 모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Dial a Ride Problem을 항공 도메인에 적용한 논문으로 저자들은 이를 Dial a Flight로 명명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론은 Time Activity Network Flow 모델이었는데요. 이 항공기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나 출발이나 직항 요청 처리와 같은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고 이를 네트워크 플로우 모델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델을 준용하여 버티포트 수용량 제약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수리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요. 0 또는 1로 구성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활용합니다. 이 아크가 연결되면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고요. 목적 함수의 경우에는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약 조건은 크게 흐름 제약 조건, 항공기 자체의 용량 조건, 무게 조건, 또 항공기의 최대 비행 시간 조건, 그리고 수요에 대한 충족 제약입니다. 여기에 버티포트 용량 제약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 특정 버티포트에 존재하는 항공기 대수를 해당 버티포트의 용량으로 제약하는 조건입니다. 이 내용을 파이썬 코딩을 통해 구현하였고요. 솔버로는 그로비 스튜던트 라이센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현한 내용을 작은 예제를 만들어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총 2대의 항공기가 있고 이 2대의 항공기는 디팟으로 기능하는 홈베이스, 그리고 업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항공기의 제한 수용량, 그리고 최대 비행 시간의 제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버티포트는 총 A, B, C 3개소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 버티포트에서 항공기가 도착한 후 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턴어라운드 타임과 이 슬롯 시간당 수용량을 제약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플라이 타임 같은 경우는 버티포트들 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리퀘스트, 여기서 발생하는 요청은 총 3개로 구성하였고 각 요청은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출발할 수 있는 최대로 빠른 시간, 그리고 늦어도 이때까지는 도착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각 요청별 몇 명의 승객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구현한 수리 모형에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때의 슬롯은 버티포트 B의 슬롯은 시간당 5대고요. 이 내용을 보면 Z1과 Z2의 경로가 나타나 있는데 Z1이 모든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적해가 도출되었고 Z2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총 비행시간 최소화가 목적 함수였기 때문인데요. 각 항공기의 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S가 이제 스탠바이 노드에 해당하는데 이 스탠바이 노드는 버티포트 B에서 시간 5부터 6까지 이제 스탠바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해당 시간대에 버티포트 B에 2대의 항공기가 존재하도록 최적화가 도출되었는데요. 슬롯 제약의 작동 테스트를 위해 B 슬롯을 1일 경우로 테스트를 다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적화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Z1이 요청 1과 2를 처리하고 Z2가 요청 3을 처리하여 이전의 최적해에 비교하여 Z2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로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B 슬롯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Z2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버티포트의 수용량을 고려하여 배차 및 경로 배정 모형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테스트를 통해 버티포트 수용량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최적계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지상교통을 대상으로 한 Higher or Light Problem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 내용으로는 현재는 문제 인스턴스 크기가 작은 크기로 이 크기를 추후에는 증가하여서 프리 시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디맨드 환경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혹은 다이내믹한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에서 모델링한 수리적 모형은 이런 경우의 수가 증가할수록 차원이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프리 시간이 증가해서 적정 시간 내 최적회를 도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휴리스틱이나 메타 휴리스틱과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VRP 계열 문제에 이 머신러닝 기법 중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는 이 강화학습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고 수리적 모형과의 최적화 비교를 통하여 강화학습의 성능을 검증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